네, 이효리님이 SNS 계정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킬 와인이 있었으니 평소에 자주 즐긴다고 알려진 내추럴 와인이었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 내추럴 와인샵과 와인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와인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은 내추럴 와인만의 특별한 풍미와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함, 저 같죠? 네, 적은 숙취 등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즐기고 수많은 애호가층을 거느리고 있는 와인, 이 내추럴 와인은 어떤 녀석일까요?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와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와인 제조가 성행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과거로 회귀하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50년대에는 녹색혁명이 일어나는데요.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 그리고 물을 주는 거죠. 관계와 기계화 등 새로운 경작 방법이 전통적인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땅의 유기물과 지렁이 같은 유익한 곤충들의 상호작용이 땅 자체의 강한 회복력과 힘을 길러준다고 믿어요.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와인이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은 많은 와이너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오가닉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입니다. 이 오가닉 농법은 일단 포도밭에 살충제나 합성 비료를 잘 안 주죠. 그래서 인공적인 합성 화학물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식물이나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질병과 해충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둬요. 네,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은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주장했는데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구와 우주까지 생각한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주기, 소중달이네, 보름달이네, 살이네, 네, 조수간만의 차이까지도 고려해서 1년의 재배나 양조 과정의 일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활성화된 다양한 식물이나 미네랄, 천연 비료를 사용해서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오가닉은 치료, 바이오다이나믹은 자체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약간 와인 애호가들이 이 내추럴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추럴 와인은 아황산염이 안 들어간대 라는 거거든요. 뒤편 레이블을 보면 무수화항산 산화방지제가 들어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아황산염은 첫 번째로 와인의 산화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입니다. 네, 아황산염은 가스나 가루, 액체 형태 등으로 첨가가 되는데요. 사용량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소량만이 허용되니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접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이러한 아황산염의 사용이 와인 고유의 맛을 해친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와인을 병에 담을 때만 소량 사용합니다. 이 아황산염을 넣지 않은 와인이 일반 와인보다 변질 위험이 높아서 이런 위험 부담,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 숙성이 가능하고 변질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강한 파워를 가진 내추럴 와인들이 다수 존재하니까요. 인식은 점점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추럴 와인만을 다루는 내추럴 와인샵이 근래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일반 와인샵에 가도 판매는 하고 있어요. 병만 봐서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표기가 따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와인에는 여러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증에 드는 비용 자체가 비싸고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굳이 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않는 생산자도 많아요. 네, 내추럴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요. 일반 컨벤셔널 와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레드, 로제, 스파클링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컨벤셔널 와인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내추럴 와인만의 스타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펜낫입니다. 네, 내추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자연적인 스파클링이다라는 뜻의 페티앙 나티렐이라는 불어예요. 네, 그래서 펜낫은 옛날 방식이라는 스파클링 와인의 양조법을 따르는데요. 보통 샴페인은 일반적인 1차 발효한 후에 효모와 당분을 더 넣어요. 그래서 병에서 2차로 또 발효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알코올 도수가 1, 2도 더 이상 올라가고 탄산가스는 생기지만 나갈 수 없어서 와인에 용해되면서 병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기압이 굉장히 올라가죠. 여기까지는 쉽죠잉? 근데 이 펜낫은 이런 샴페인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만들어요. 별도의 첨가물을 2차 발효할 때 따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효 중인 포도즙을 바로 병입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안에서 그 당분과 효모에 의해서 계속 알코올과 기포가 생겨나죠.
그래서 발효 중인 포도즙을 병입하기 때문에 기포 발생 정도에 따라서 병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마치 숙성 기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는 느린 마을 막걸리처럼 시음할 때마다 기포나 단맛이나 맛이 좀 달라집니다. 다양한 컬러도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약간 당도가 느껴지는 스타일까지 존재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명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이에요. 오렌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은요, 껍질과 씨를 즙과 일정 기간 접촉시켜서 색소나 타닌 등 필요한 성분을 얻어내죠. 이를 치명, 마세라시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압착해서 즙을 발효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일반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를 바로 압착한 즙으로 발효를 해서 껍질이나 씨, 줄기가 닿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떫은 느낌이나 무거운 풍미 대신에 산뜻한 과일 본연의 풍미가 특징이죠. 오렌지 와인은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와 달리 레드 와인처럼 청포도를 침용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렌지빛을 띠고요. 레드 와인처럼 타닌과 바디감 같은 무게감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즙만 가지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다, 난 비건이다 하시면 이 와인 집중하십시오. 내추럴 와인과는 별개로 채식주의자나 알러지가 있는 이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와인이 있으니 바로 비건 와인입니다. 비건 와인은 와인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성 물질을 사용을 하지 않고 만드는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인 만들 때 왜 동물성 물질이 들어가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와인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탁한 편이에요. 그리고 풍미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산자가 원치 않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인 청징에 사용되는 달걀 흰자, 카제인, 젤라틴 등을 사용하게 돼요. 생선 젤라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건 와인에서는 이 입자들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두거나 점토의 일종인 벤토나이트 같은 비동물성 물질로 청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렌지 와인 좀 오픈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와인은 인디제노의 서브비앙코라는 오렌지 와인입니다. 컬러가 진짜 오렌지 컬러죠. 이 친구도 지금 약간 탄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에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산화황 함유, 탄산가스 함유라고 적혀 있죠. 약간 데미소다 같죠? 맥주나 페일 같은 느낌. 저는 이 향이랑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와인 같이 마셔보면 내추럴 와인도 조금 호불호가 나뉘긴 해요. 네, 이 와인은 이탈리아 아브루쪼라는 지역에서 트레비아노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트레비아노, 너무 좋다는 뜻 같죠? 트레비아노는 프랑스에서 위니블랑이라고 불리는데요. 꼬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품종이 바로 이 위니블랑, 트레비아노입니다. 그리고 탁한 지금 오렌지 컬러가 띄고요. 실제로 말린 살구 냄새도 많이 나요. 그 술안주로 많이 먹는. 그리고 말린 망고 같은 향도 나고 약간 저는 자몽 즙을 그대로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도 많이 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과 굉장히 잘 어울릴 마리아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쌈과 족발이에요. 내추럴 와인들의 약간 강렬하고 때로는 약간 원초적인 풍미 때문에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처럼 한국 음식들, 한식의 발효한 소스랑 또 숙성된 음식이 많은 것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퓨전 한식 레스토랑 있잖아요. 조금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와인 리스트에 내추럴 와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된장, 보쌈, 족발 너무 잘 어울려요. 확실히 약간 산도가 높고 탄산이 약간 들어있어서 탄산음료 대신에 먹는 느낌이고요. 약간 보쌈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그거를 뒤에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번째 와인은 펜낫을 먹을 거고요. 들려요? 지금 보시는 펜낫은 알렉스 델라 베키아의 그린톤 모베스트라는 와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펜낫이고요. 품종은 우리가 좀 친숙한 샤르도네입니다.
꿀이 막 떨어지는 꽃 같은 향도 좀 나고요. 아까 오렌지 와인이랑 약간 향이 좀 비슷한데 살구랑 레몬 제스트, 진짜 레몬즙 같은 향도 좀 강하고 저는 이런 향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김치 꺼내서 그냥 얘랑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은 애호가들도 그리고 일부 와인 생산자들도 그 정의와 와인을 인정함에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요. 저는 세상에 옳고 그른 와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중요한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컨벤셔널 와인에 익숙하셨다면 내추럴 와인에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와인을 도감에 함께 실어나갈 이 박사였습니다.